안녕하십니까. 10월 12일 대응연락 좀 보겠습니다. 지수를 먼저 볼게요. 자, 지수는 이제 금요일날 5일선을 잠깐 이탈하면서 마감이 되는데요. 내일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날입니다.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락 파동은 분명히 단절된 게 맞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빠지고 넘어갔기 때문에 단절된 게 분명히 맞고요. 여기서 이제 5일선을 깬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. 이 장대 음봉 있죠? 장대 음봉을 종가상으로 뛰어넘어야 빠르게 좀 반등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일단 내일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. 여기서 하나, 둘, 셋, 넷, 4일 동안 같은 자리에서 머물렀던 부분이죠. 내일 5일선을 회복하면서 장대 양봉으로 끌어당긴다면 빠른 이제 V자형 반등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, 만약에 여기를 내일 못 넘어간다면 옆으로 좀 질질거리는 이런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대형주들은 더 답답한 흐름이 좀 이어질 수는 있겠죠. 안 간다는 게 아니고요. V자형 반등이 가기 위해서는 내일 하나, 둘, 셋, 넷, 5일 차에서 양봉으로 끄집어 당기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.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나스닥 흐름으로 잠깐 보면 나스닥은 자 이렇게 되겠죠. 나스닥 이렇게 보시면 이게 여기서 하나, 둘, 셋, 넷, 5로 이렇게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. 다우존스 보면 안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. 쌍바닥으로 오른쪽 궁둥이 들고 올렸기 때문에 여기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. 절대적으로 깨면 안 되는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.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고,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기를 지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는 부분인데, 좀 흔들리는 흐름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, 가정을 하면 뭐 2,900을 일시적으로 잠깐은 뭐 이탈할 수 있어도 뭐 여기가 이렇게 폭락하고 나서 또 N장으로 이렇게 폭락하기는 그런 장 나오기도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. 이게 이제 미국 디폴트 때문에 급락을 했었던 건데 이게 12월로 연기가 됐으니까 지금 악재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또 다시 이게 좀 나오는데요. 과거에 한번 겪었었던 경험이 있었죠, 그죠? 감안한다 그러면, 뭐, 지루하게는 좀 갈 수는 있어도, 뭐, 크게 폭락하는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일단 중요한 거는 내일 강하게 좀 들어 올려야 된다라는 거. 장대 음봉을 뛰어넘는 이 흐름이 나오면 빠르게 좀 회복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환율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상승 세기형이 이렇게 마감이 됐죠. 지난 금요일 날 고점을 좀 높이면서 마감돼서 삼성전자, 하이닉스 이런 쪽이 굉장히 좀 힘이 없었죠, 그죠? 이게 좀 무너져야 되는 부분인데 분명히 이제 슈팅 구간으로 좀 들어오는 부분이에요. 올라가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고 이게 무너져야지 추세가 무너져야 일단 대형주 삼성전자, 뭐 하이닉스 이런 쪽에서 좀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. 또 가봐야 아는 부분이죠. 하여튼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서는 레버리지 산 거 가지고는 손해볼 자리 아니니까요. 좀 계기가 가시면 차후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는 21,263원인데 23,000원 이하 22,000원까지 열어놓고 차근히 좀 모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233740은 13,900원부터라도 좀 괜찮다고 말씀 좀 드렸었죠. 13,000원까지 좀 열어놓고, 좀 여유있게 열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,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둘 다 매수가 능력은 다 들어왔었던 부분이죠. 금요일날 이제, 코덱스, 코스닥, 레버리지는 13,900원 한 번 났었고요. 코덱스는 뭐 전부터 23,000원 얘기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권 영역에 있는 거죠. 이거는 단타로 치고 빠진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. 일단은 좀 제껴놓고 보겠습니다. 차후에 결과를 보면 되겠죠. 한 11월 말까지 이렇게 아니면 뭐 연말 내년 초까지 밀고 가셔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보시는 걸로 하고 기본적으로 10% 이상 두 자릿수 수익을 노리는 게 정석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내일 가장 관심 있게 볼 게 이재명 경기도도지사가 이제 선출이 됐죠. 다들 아시는 부분이니까 뉴스 하나만 챙겨보고 내일 관심 있는 것 좀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이재명 공약 핵심 세계 최초 기본소득 지급하는 나라, 오늘 1시 45분에 나온 기사입니다. 인맥주는 이제 보는 게 아니고요. 정책주를 좀 보셔야 되는데, 정책주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. 많은데, 기본 시리즈라 그러죠? 기본 시리즈. 그쪽을 먼저 보시는데,
특히 요 기본소득에 관련된 거 이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, 내일 급등이 나온다면 이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 수혜주가 상당히 많습니다. 기본주택도 있고 뭐 기본금융도 있는데, 기본 시리즈가 기본소득, 그 다음에 기본주택, 그 다음에 기본금융이 되겠죠. 이 중에서 이제 기본소득, 이쪽에 이제 내일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좀 보시는 게 좋을 텐데, 먼저 여기 이제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지역화폐 이런 쪽이 다 그쪽에 해당이 되죠. 이제 지역화폐는 코나이, 이게 좀 괜찮고요. 종목만 쭉 나열해드릴게요. 코나이. 제비 뜰 거 뻔히 알기 때문에요. 뭐 이렇게 매수가를 잡기는 조금 그래요. 일단 설명만 들어보세요. 코나이. 코나이는 이제 스마트 카드 관련주죠, 그죠? 지역화폐 요거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이지웰이라는 건데, 현대 이지웰은 조금 탄력이 좀 떨어지고요. 갤럭시아 모니터링, 요게 이제 소액결제, 실리프 소액결제, 기타 등등, 쿠폰, 모바일 쿠폰 뭐 등등 이런 것들이죠. 주가 위치는 코나이도 다 바닥권에 있어요. 낙폭과대 들어오는 지수 때문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공략하기는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, 갭이 얼마큼 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. 잠깐 좀 일단 볼게요. 갤럭시 모니터 다 주가가 낙폭과대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죠. 그렇게 보시면 되고, 급등이 나오면 제가 여기서 이제 읊어지는 종목 중에서 내일 아마 급등하는 흐름이 분명히 나올 게 있을 겁니다. 상한가 가는 애들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인데, 그 다음에 이제 기본소득에 좀 잘 봐야 될 게 공공배달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다들 좀 아시는 부분일 거예요. 이쪽에서 이제 이니텍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코리아 센터. 이 종목 좀 굉장히 좀 괜찮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공공배달은 탄력은 이니텍이 훨씬 더 좋습니다. 지금 차트 한번 볼까요? 이니텍. 이제 다 낙폭과대에 들어와 있죠. 요거는 뭐 6,000원 정도 근처 전후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노리기 참 상당히 괜찮고요. 코리아 센터도 마찬가지고, 코리아 센터도 다 낙폭과대입니다. 뭐 7,200원 정도 전후에서 시작하면 좀 괜찮은 자리고, 갤럭시아 모니터링. 갤럭시아 모니터링은 제가 봤을 때는 한 6,300원 밑에 정도면은 뭐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, 이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. 그래서 내일 이제 급등 가능성 종목이 있는 것도 좀 얘기해드리려니까 이쪽 보시고요. 기본소득 쪽에서는 아마 요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니텍이 코리아센터보다 탄력이 좀 더 좋아요. 코나이보다는 갤럭시아 모니터링가 좀 탄력이 좀 더 좋고요.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, 그 외에 이제 공동주택은 워낙 많으니까 뭐 최근에도 일성건설, 뭐 범양건설 이런 것도 다 거기에 해당되잖아요. 이쪽은 그냥 일단 좀 제껴놓고 기본소득 쪽을 먼저 보세요. 기본주택도 나중에 가긴 가겠지만 기본소득을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.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배달 쪽인 이지텍,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 서키트, 그 정도 가고 이제 지역 화폐 관련주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에 이제 추발성으로는 탄소 중립 관련주들도 나중에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기본소득 요 세율은 이제 탄소세로 이제 부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탄소 중립 관련주도 움직일 수 있는데, 그거는 약간 후발성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관심 있게 본 게 최근에 발표된 게 저거죠. 정부선 지하화, 이 얘기 다들 들어보실 거예요. 여기 대장주는 투수건설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 SE, 뭐 동아지대, 뭐 요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공공주택은 일단 뺄게요. 공공주택은 뭐 종목으로 따지면은 일성건설, 법야가든 뭐 이렇게 좀 압축을 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, 그거는 일단 제껴놓고, 요 정도만 놓고 압축해서 놓고 보시면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. 특히 이제 기본소득에 관련된 종목은 뭐 한 종목 정도는 매집을 해서
좀 끌고 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내년 대선까지 좀 끌고 가시면 큰 수익이 여기서 아마 터지지 않을까 싶고, 그 다음에 뭐 이재명 관련 일자리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. 일자리 관련주로는 플랜티넷 하나만 보시면 돼요. 일자리는 플랜티넷 하나만 보시면 돼요. 예, 요거 하나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건 나중에 이제 후발성으로 좀 움직일 것 같은데, 그리고 이제 뭐 무상교육, 지난 금요일날 무상교복이 먼저 움직였죠. 그다음 상한가로 좀 마감됐었던 건데, 이런 건 쫓아가면 좀 그렇고요. 그다음 무상급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요거는 나중에, 예, 후발성을 좀 보시고, 먼저 터지면은 요쪽에서 좀 터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여기서. 이쪽에서. 특수건설, 이니텍, 코리아센터, 아니면 갤럭시아 모니터리, 코나이 정도. 요쪽을 좀 압축해서 보시는 게 좀 맞다고 좀 봅니다. 플랜티넷 또 주가 위치는 굉장히 좋아요. 네, 플랜티넷 또 주가 위치는 좀 굉장히 좋습니다. 공공주택은 일성건설은 주가 위치가 너무 조금 고점이고, 범위한건영은 주가가 좀 많이 눌려 있으니까 보신다 그러면 요걸 좀 보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고요.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내일은 여기 중에서 시가 갭이 너무 높으면 안 되고, 너무 높으면은 좀 그렇고요. 지난번에 좀 머크 관련주도 한번 쭉 읊어드렸는데, 그 중에 하나가 대장주가 상한가 들어갔었던 거 보셨죠? 갭이 좀 엄청 떴었는데, 갭이 한 10%에서 한 15% 정도만 떠가지고, 그 다음에 이제 시가 밑으로 흔들었을 때 이게 들어가시면은 괜찮은데, 네, 대장주를 찾아내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좀 보고 계셨다가, 대장주가 나오면, 요 정도, 이렇게, 요 정도 보세요. 여기는 뭐, 특수건설은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좀 들어 올렸었던 부분이고, 뭐, 끝난 건 아니고요. 이제 시작인데, 계속 보유하고 가시는 건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. 여튼 간에, 요쪽에서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건 나중에 볼 일이고, 뭐, 플랜티넷도 뭐, 모아가시는 건 뭐 상관없는 부분이고. 그래서 이재명 정책주로 해서, 내일은 기본소득에 관련된 거, 코나이, 갤럭시아 모니터리, 이니텍, 코리아센터, 뭐, CCTV도 좀 괜찮을 수도 있어요. CCTV도 한번 이번에 이게 안 해드렸네. CCTV 관련주도, 괜찮을 수 있어요. 한번 움직여 보세요. 그냥 같이. 전체적으로 내일 뭐 다 들어줄 건 뻔한 거니까. 코컴. 코맥스, 코컴. 네, 이 정도고요. 그 다음에, 전체 또 한 번 더 읊어드릴까요? 그 다음에 이제, 또 뭐가 있었더라.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소방 관련주도 내일 움직이려나 모르겠는데, CCTV는 좀 움직일 것 같은데, 소방 관련주 쪽에서는 파라텍 정도, 파라텍, SY, 파라텍. 이 정도거든요. 근데 다 보려면은 힘들어서 못 하실 거예요. 힘들어서 못 하니까, 요쪽에서 보세요. 요쪽에서. 갤럭시아, 모니터리, 코나이, 이니텍, 뭐 특수건설 정도, 뭐 이렇게 놓고 좀 강하게 움직이는 거 하나 정도 노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공공배달은 요거 보시면 되고, 여기는 이제 아마 얘가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지역화폐 쪽으로는 갤럭시아 모니터리. 예. 압축한다 그러면, 저라면은 내일 압축해서 본다 그러면 뭐 한 이 정도. 예, 이렇게 놓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놓고. 시가가 너무 뜨면은 못하는 거고, 장중에 타이밍 잡아서 한번 노리시는 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내일 갭 띄워놓고 음봉으로 밀리기보다는 이제는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. 대표로 이제 선출이 이제 확정된 거기 때문에 내일은 갭 띄워서 상한가 가면 뭐 할 말 없고요. 한 15% 정도 전후에서 시작했다가 시가 밑으로 좀 흔들면 다시 끄집어 당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렇게 압축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시가 대비해서 보통 많이 밀면은 시가가 형성되면은 보통 한 마이너스 한 5% 정도 전후가 가장 좋은 자리 구간인데 3579로 매수하시는 것도 좀 괜찮고, 시가가 형성되면 마이너스 3%, 마이너스 5%, 마이너스 7%, 뭐 이렇게 이제 분할 매수하는 것도 내일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저는 내일은 갭 띄워도 안 무너질 거라고 좀 봅니다. 좀 흔들을 때
아랫꼬리 잡는 정도로 관찰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시간 관계에서 뭐 더 많은 설명을 좀 못 드리니까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내일 장 끝나고 나서 대장주가 딱 이렇게 또 확정이 되면 그 다음날 이제 눌림목을 좀 공략을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내일 시장 흐름 좀 한번 보세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율 차트도 좀 한번 보시고, 대형주들은 지금 그냥 좀 개겨야 되는 부분이고, 지수 위치를 보고 좀 개기시는 게 맞는 거고요. 워낙 시장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, 종목들이 뭐 다 바닥권에 좀 기고 있는 부분인데, 조만간에 좀 좋은 흐름 예상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이제 11월 달, 그 테이퍼링 발표하는 11월 3일인가 4일이죠. 그죠? 그게 지나고 나면 시장이 좀 많이 좀 좋아질 수 있어요. 오히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게 좋거든요. 그죠? 예.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고, 여기서는, 잘 매집을 해두시면, 자신 없으면 그냥 레버리지 매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죠? 레버리지 매집하셔가지고 좀 끌고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 정도 설명드리고, 나머지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. 동아지지 같은 경우는 워낙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, 19,000원이면은 매집을 좀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인데, 지난주 여기 왔었던 부분이죠. 대장전 특수건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, 자, 오늘 그냥 이 정도까지만 짧게 마무리 칠 테니까요. 내일은 이쪽에서 이제명 정책주를 가지고 한번 단기 매매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특히 이쪽을 한번 좀 보세요. 기본적도 관련주 해가지고. 그러시면 아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, 뭐 대박 터진다 그러면 내년 3월달 대선까지 기존했을 때 대박 터지면 이쪽에서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